안녕하세요. 이번 주 평양 현미경 시장합니다. 지난 14일 날 굉장한 일이 두 가지 사건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14일 날 김정은이 이른바 바다수리 6형이라고 하는 네, 우리로 말로 하면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는 매일 쏘는 거니까. 매일 쏘니까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 중요한가 하면 김정은이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데 북한이 그어놓은 해상 경계선 NLL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서해 경렬 비열도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네, 돼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평도 백령도는 그 안에 북한 땅 안에 거잖아요. 들어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 우리 배가 못 드나들어요. 네, 이건 강도 같은 선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런데- 중국의 남중국해 선과 비슷한 그렇죠. 그런 개념 아닙니까? 네. 만약에 저게 북한이 정말 NLL을 열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NLL에서 과연 도발을 쌓기 위한 명분인가? 네, 아니면 지금 러시아에 컨테이너 5천 개를 보내고 그리고 온갖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네를 다치지 말라는 신호인지 이거는 정말 분석가들이 정말 정밀히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세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 다 기억하시죠? 천안함, 연평도. 네, 그때 김정일은 뇌졸중이 와서 시청할 때고 네, 김정은은 후계자가 되긴 했는데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다치지 말라고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함선과 우리 영토에다 영토를, 대고 네. 포사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돌이켜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2013년도 12월 13일 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총살을 했어요. 네, 그 2013년 14년 기간에 김정은이가 부지런히 NLL 북한 섬들에 나타나서 적들의 백령도에 있는 괴뢰 해병대의 척추 허리뼈를 부러뜨려라. 네, 기억납니다. 네, 이런 굉장한 소리들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가 가지고 있던 고난들을 접수하던 취약한 시기예요. 네, 이번 보면 러시아에 굉장한 무기량을 넘겨주고 있고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무기를 가져다가 비축을 해야 되는데 보낸다는 거는 북한 군수품 창고가 빈다는 소리 아니에요. 텅텅 비었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똑같은 시기일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약하니까 일부러 더 블러핑을 크게 해서 우리를 다치지 말라. 그런데 저렇게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북한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어디다 대고 포사격을 했는데 우리가 확전을 주저해서 확전을 경계하면서 보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이 한 발자국 더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달리 아마 강하게 반격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강경한 대북 입장과도 또 상반되는 모습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예상이 강하게 되죠. 강하게 나갈 것 같고 네. 신원식 장관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직강 끝까지 본다는 거로 나갈 것 같은데 네네. 막 김정은 지도부에게 제가 경고를 한마디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 잘못하면 당신의 정권 끝장난다. 네. 이 말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넘어가서 참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방송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14일 날 미국 뉴욕 현지 시간입니다. 14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우리 양국 한국과
쿠바의 유엔 대표부 대표들이 모여서 공식 서한을 교환했는데 공식 서한의 기본 내용은 한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설정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폭탄 같은 선언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 관계를 쿠바하고 맺으면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다운 국가는 딱 한 나라입니다. 시리아죠? 시리아. 네. 내전 중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시리아 빼놓고는 네. 대한민국은 거의 다 외교 관계를 다 맺었다. 네. 이런 뜻인데 저는 뭐 지난해 갔을 때 우리 대사님 유엔 주재 우리 대사님 만났는데 정말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 큰일 하셨습니다. 이게 왜 큰일인가 하면 쿠바는요. 북한에 미국과 중남미 라틴 미주에 들어가는 거점 국가입니다. 그렇죠. 외교적 거점이기도 하거니와 공작 거점이 왜 되는가 하면 쿠바에서 일단 평양에서 쿠바까지 가서 쿠바에서 어느 정도 현지 체험을 하고 라틴 미주 풍속을 좀 한 다음에 니카라과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반미 국가들에 가요. 그 좌파 정부들이 이제 좌파 정부 집권한 나라들에 네. 거기서 갔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쿠바는 북한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거점 공작 거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쿠바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박중국이라고 유명한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수석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부부장도 한 박중국 상장이 있어요. 네. 김일성이가 박중국 상장을 쿠바 대사로 임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저 사진에 나오는 이 피델 카스트로인데 네네. 김일성이한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위협에 처해 있으니까 군사적 경험이 많은 군 장군을 대사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박중국 상장을 보내준 네. 나라고 네. 그리고 위험하다 그럴 때 김일성이가 피델 카스트로에게 AK-47 자동소총 10만 종을 공짜로 줬습니다. 야. 그리고 저 사진에 나오는 사진은 언제든가 하면 1986년도 제가 북한 외교부에 있을 때인데 카스트로가 와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사진인데 저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개천군 평안남도 개천군 가감리에 1월 18일 기계공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계공장인데 여기서 탱크 엔진, 해군 경비함 엔진, 미사일 엔진을 거기서 다 만들었어요. 외국 사람으로서 그 공장 지하 공장을 들어가만 유일한 사람은 피델 카스트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수품 공장에 들어간 첫 외국 정상이 첫 외국 정상이고 네. 김일성이가 그때 뭐라고 생색을 냈는가 하면 네. 내가 우리나라 간부들한테도 안 보여주는 걸 외국 사람 당신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그만큼 당신을 친형제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두 나라 국가는 북한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선은 사회주의 동방초소, 네. 쿠바는 사회주의 서방초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참호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전호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한 전호에서 같이 싸우는 동지, 전우라 그랬어요. 이런 나라가 결국은 경제난을 견디다 못해 네.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는데 네. 결국은 뭐 이제 쿠바 사진 재미난 거 하나 뭐 준비해 내셨다 PD님이 말씀하신 그 사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87년도에 쿠바를 가봤어요. 북한 가보셨어요? 외교관으로서. 아. 그래서 카스트로도 만났는데 네. 딱 그냥 1960년대가 박제된 나라예요. 거기서 더 발전된 모습이 없는 나라. 더 발전된 나라가 없고 네. 저 사진에 보면 저게 1940년대 50년대에 나온 미국 차들을 수리해서 아직 쓰는 거예요. 저게 지금 미국 골동품 시장에서는 꽤 비싸게 팔릴 것 같습니다. 아, 저거 올드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미국 유명한? 관광객들이 네. 저 차를 타고 저 차를 보겠다고 쿠바에 관광을 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북한처럼 그냥 1960년대 70년대처럼 박제된 나라인데 그렇죠. 그 아마 외교부는 북한 외교부는 오늘 새벽에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와, 다 조인트를 까이지 않았을까요? 김정은이 아마
펄펄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외무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당 국제부, 네, 경찰청국, 네. 대남 부서들 다 얻어맞았을 겁니다. 왜? 그 사람 말 표현대로 괴뢰 한국 것들이 네. 외교 관계를 맺는 거를 왜 몰랐냐? 하나도 모르고 나한테 보고를 안 했냐? 음, 그 친구가 야생 밤에 안 자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마 밤에 보고를 받았을 야행성이죠. 거고 네. 아마 야행성에 대해서 어제 아마 외무상이고 뭐고 다 불려갔을 겁니다. 아마 손 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좌우지간 그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거의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화가 났을 것 같고 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1988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국하고 헝가리가 동구권에서는 외교 관계를 처음으로 맺었어요. 헝가리요. 헝가리. 네네. 근데 북한 외교부는 알았어요. 네. 알고 계속 그때 북한 말로는 웽그리합니다. 그렇죠. 헝가리에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헝가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정 시끄럽게 굴면 당신하고 외교를 끊겠다. 아, 너희랑 단교하겠다. 우리는 한국하고 해서 한국이 경제 경험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 물러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헝가리의 자유죠. 자유죠. 누구랑 선택하는지. 자주권이잖아요. 외교적 그렇죠. 자주권이고. 북한이 뭘 줄 게 없으면 한국과 손을 잡는 게 맞는 거죠, 또. 그래서 헝가리 때 정말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엄청 화를 냈거든요. 저기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저렇게 근데 헝가리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헝가리를 시점으로 해서 동구권 전체가 다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아마 그 유명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노태우 정권 때 네. 한 건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아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네. 그런 느낌을 갖고 뭐 한국 분들 시청자분들 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뭐 한 나라하고 외교관계 맺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느냐 그러는데 북한에서 온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확 와닿게 비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만과 국교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네. 대만과 국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 관계 9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이 그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뭐 정말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예. 했는데 그 감정을 지금 북한이 그대로 쿠바에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쿠바에게 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사실 북한이 뭐 쿠바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 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도가 예. 한국이 훨씬 북한보다 올라갈 테고 그러면 아까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정말 중요한 거점 하나를 잃는 것인데 예. 그게 얼마나 외교적인 손실이겠습니까? 미국의 코앞에 있는 나라라는 건 북한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마 이전에 그 카리브의 위기랑 뭐 예,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예. 뭐 핵전쟁이 뭐 일어날 뻔했었죠. 했잖아요. 예. 아마 북한 욕심은 내가 모르긴 해도 쿠바가 계속 저렇게 버티면 아마 북한 핵미사일을 가져다 미국 앞에다 갖다 놓고 아, 야 소련이 했던 것처럼. 소련 했던 것처럼 네. 그런 미추광이 생각을 김정은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대만이 우리한테 느꼈을 배신감보다 몇십 배나 큰 배신감을 김정은이가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좀 우리 둘이서 특별하게 좀 준비한 것은 뭔가 하면 북한에 제일 가는 수출품이 이제까지 뭐였는가 하면 석탄하고 광물이 제일 그렇죠. 수출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핵실험, 6차 핵실험, 뭐 5차, 3차, 5차 이렇게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중국하고 오고 간 그 수출입 총액이 한 5, 60억 달러가 됐거든요. 1년에요. 1년에요. 네. 근데 북한에서 중국에 판 한 20몇 억이 석탄과 광물입니다. 네. 그런데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제재를 따르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제 석탄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조금 좀 러시아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예. 안보리 상임 비사국이고 그렇죠. 그리고 신형 대국. 네. 뭐 미국하고 신형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체면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뭔가 지켜야 되는 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 와 있는
북한 주재관들 외교관들에게 은행 계좌를 아직도 안 열어주고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지키잖아요. 봐야겠네요. 그리고 수출도 네. 그냥 미수 형태로 북한 석탄이 조금 들어가고 북한 철강석이 조금 들어가고 네네. 기름이 조금 중국에서 들어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제가 여기 자료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 물량 등에서 미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랍니다. 미용품이요? 미용품. 네. 너무 웃기죠? 네. 그 미용품이 뭐겠습니까? 가발하고 인조 속눈썹이래요. 아, 속눈썹 뉴스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발과 너무 웃기는 게 미용용품 수출액이 지난해 2,220억 그러니까 거의 2억 달러 정도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2022년에 비해서 13.4배가 확 뛰어 올라간 거죠. 거의 15배네요. 그렇죠. 14배, 15배로 올라간 네. 거고. 그러니까 석탄하고 광물을 못 팔면서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가발하고 속눈썹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참 뭐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뭐 여러 가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또 뭐 그렇게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네. 유엔 제재 석탄하고 광물은 걸려 있어요. 예. 기름도 걸려 있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군수 물품으로 예.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무기도 걸려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근데 유엔 제재 안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관광. 관광. 예. 근데 북한에 관광 간다는 것도 뭐 조금 이따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관광하고 가발하고 속눈썹은 유엔 제재 누가 야 속눈썹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죠. 뭐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엔 제재에 안 걸리는 건데 네. 이거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제 북한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파는 건데 이게 또 어떤 효과를 한다 그러는가 하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렇죠.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또 특히 손재주가 좋아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이 네. 이 그 봉제 공장, 와이셔츠 공장, 뭐 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일솜씨 보고 꽤나 놀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한 핏줄은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은 한 민족인가 봐요. 손재간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뭐 초코파이도 조금 더 주고 신라면도 조금 더 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기 뭐 PD님 우리는 북한 사람이고 네.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PD님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속눈썹 가발 팔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50년대 말 60년대 뭐 60년대 뭐 70년대 네. 이때 건데 그렇죠.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사진에 지금 우리 근로자 전 북한 근로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그렇죠. 할머니 세대죠. 그렇죠. 이제는 뭐 네. 많은 분들이 가실 수도 있는데 저거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우리는 금년에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뭐 이런 대한 뉴스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그냥 60년대, 70년대 수준이구나 딱. 이게 특권이 말씀하시면 제가 방금 떠오른 게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손노동이 많이 장려가 되고 손노동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 그렇죠. 개발도상 국가의 어떤 전형적인 아직 뭔가 개발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그 초기 단계 국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예. 북한이 지금 여전히 2024년에 아직도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참 네.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여기 이런데 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은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길러서 파는 것과 모자라니까 네네.
중국에서 몇천 톤의 머리를 수입까지 한대요. 아, 그 원자재는 또 중국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은 북한 네. 내부에서 충당이 여자들 되지만. 머리카락이고 네. 일부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인구빨이 있겠죠. 예, 거기는. 그러니까 핑두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가공을 해서 핑두에 보내면 네. 핑두에서 그것이 중국산으로 이게 포장 가리가 돼 가지고 그게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그 아가씨들이 아가씨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한국 젊은 여성들이 네. 달고 있는 속눈썹이 많은 부분이 북한 아가씨들이 만든 속눈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네. 중국 건 줄 알고 샀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속눈썹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거 이 제품 거는 무조건 산다. 그래서 사들인다는 건데 이게 또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것도 재미나요. 북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기른대요. 그 가발에 쓰기 위해서요. 그게 가발에 쓰이려면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소한 23에서 25cm 길이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걸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합니까? 요즘 그래서 모발 단속이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모발 단속을 다 단발로 하라. 예. 언제 우리 혁명을 하는 세대가 말이야 머리카락 그렇죠. 길고 그걸 언제 네. 감고 다니냐. 머리를 잘라라. 그런데 이게 돈이 되니까 외출을 안 한대요. 머리카락이 길 때는 집에서 기르는 거야. 머리카락만. 단속을 피해서. 머리카락을 기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머리카락 한 단, 예. 그러니까 한 여성분의 머리가 잘라서 나온 그 한 단이 한 묶음이라 그러는데 네. 옥수수 20에서 25kg을 살 수 있는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머리카락만 길러도 네. 세 식구가 하루에 두 끼는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길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바깥에 나와 다니다가 점점 더 길어져 25cm 될 때까지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딴 사람들 이제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처럼 돈벌이가 잘 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흥미가 있고 여성들이 굉장히 좀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한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주로 머리 잘라가지고 미용실에다 갖다 준대요. 네. 미용실에 갖다 주면 이제 달리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중간 장사꾼들, 네. 달리기꾼들이 이 미용실마다 집집마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미용실마다 다니면서 머리카락을 수거해서 그걸 포장해서 공장에 보내는군요. 공장에 보내면 공장에서 그거를 다 만들어서 가발로 해서 속눈썹으로 다 해서 만들어서 다시 넘기면 네. 그게 이제 중국 가서 핑두에 가서 포장을 북조선 중국산? 거를 빼고 중국산을 뒤집어 씌워서 그것이 한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간다 이런 건데 이제 북한이 단속을 좀 많이 한다 그래요. 네. 이 사회주의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계속 그런다는데 어쨌든 좀 뭐랄까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여성들한테 약간 삶의 길이 좀 트이는.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뭐 길을 대책을 찾습니다. 하면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 것처럼 뭔가 대책을 세워놓는 그런 거라 그러고 이게 북한제가 진짜 이게 장사하는 중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북한 사람들이 만든 거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분명히 있대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를 상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값이 제일 높대요. 상품성이 있군요. 예, 상품성이 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하도 손재간이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여성들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장사도 여성들이 하고 여성들이 머리카락도 팔고 여성들이 속눈썹도 만들고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애들도 학원에 보내고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낯전등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웃긴다 그래서 저도 이 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까지 간다 그러는가 하면 브라질까지 수출이 된대요.
북한 여성들이 만든 북한 게 여성들의 머리카락의 세계화 아니에요? 세계화. 네. 이게 세계 각국으로 뻗어진다고 그러고 네. 이제 제가 여기 수치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4배가 속눈썹 머리 가발이 14배가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것과 더불어 이게 이제 무기 수출도 조금 늘어나면서 2019년도에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 마지막 해 직전? 들어가기 마지막 해 북중 교역이 27억 9천만 달러. 네. 근데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1년도에는 네. 3억 달러입니다. 와. 한 나라가 통째로 이게 수출하는 액이 아니고 북과 중국이 서로 왔다 갔다 전체 한 교역 총액이 액이죠. 네. 교역액이 3,300억에 우리 7분의 돈으로. 1로 줄었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중견 기업이 만드는 그렇죠. 것보다 못하는 네. 국가 기업이었는데 네. 작년도에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22억 9천만 달러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직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의 거네요. 80%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82% 수준이라 그러고 예. 그리고 북중 교역이 좀 되면서 러시아하고 무기도 하면서 유로가 좀 네. 경화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북한이 조금 좀 조금 숨을 쉴 수 있다. 숨통이 좀 튀었다 네. 이런 네. 건데 그래도 저는 북한이 2010 네. 전번에 시간에 말한 것처럼 1년에 20개의 지방산업 공장을 10년 동안 만들라 그래서 20 곱하기 10 정책을 네. 만들었는데 된장이나 간장 공급. 된장 공장, 네. 된장, 간장, 고추장, 소금, 그다음에 칫솔, 치약, 네. 뭐 기초 생필품 및 가장 기초 네. 생필품 및 기초 식료품 그렇죠. 네. 이거를 만들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군당 책임비서, 각 도당 책임비서한테 네. 과제를 줬대요. 과제만 주고 돈은 안 준답니까? 뭘로 만들려는 거죠? 자력갱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는가 하면 군당 책임비서들이 다 겁을 내고 있대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겁내겠습니다. 내가 하라고만 하고 뭐 1년 동안에 이걸 못 만들면 난 죽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군 보위부나 예. 군 안전부나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이거 못하면 좀 군당 책임비서 잡아 넣어야지. 군인위원장 그동안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너 틀림없이 못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가 하면 어쨌든 수출액이 늘었는데 총 수출입이 네. 그것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한 미사일 순항 다 미사일이나 나가죠. 핵무기나 이런 데로 다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화가 나는 게 네. 이렇게 여성들이 머리카락까지 팔아서 겨우겨우 걷어들인 그런 외화를 네. 무의미한 바다에 있는 무슨 바위돌 하나 맞히겠다고 미사일을 이렇게나 많이 쏘아버리는 그런 미친 지도자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군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비서한테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네. 몇 날 며칠까지 해라라고 명령만 내리는 이런 무책임한 리더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게 어떤 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나는 분명히 군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비서, 도인민위원장, 군인민위원장들한테 과제를 줬어. 난 명령했어. 난 명령했어. 못한 건 너네야. 못하면 그놈들 책임이야. 그렇죠. 나는 책임이 아니야. 정확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들의 생활 형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지시들을 내렸는데 네. 밑에 단위 사람들이 못하는 걸 이거 내 책임이 아니지. 난 너희들만 잡아 족치면 되는 거지.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정말 그냥 여기 약간 좀 제가 흥미로운 걸 하나 마지막으로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많아서 네. 유미라고 그 유튜버죠. 유튜버 예. 유튜버가 나왔는데 유미 유튜버가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이제 뭐 자기가 발레도 한대요. 네. 발레도 하고 집에서 먹방을 하는데 킹크랩을 먹어요. 나 진짜 이게 평양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라 그러면서 유미가 유튜브 계정에서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집이 뭐 저 개성특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면 낮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잘 사줬죠. 그리고 외교관이었는데 네. 저 평양에서 킹크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새우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근데 지금 그렇게 북한이 못 사는데 킹크랩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러니까 정지를 당하죠. 계속 거짓말을 그렇죠. 하니까. 계속 그리고 메고 다니는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이에요. 아, 디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북한 사회가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강추위에 너무 추우니까 남의 집 화장실 문짝까지 그렇죠. 뜯어다가 갖다 떼는 네. 나라가 한쪽에서는 디올 가방을 메고 킹크랩을 뜯고 킹크랩을 앉아서 뜯어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머리카락을 단속에 걸릴까봐 집에서 외출도 못하면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옥수수 20kg을 벌겠다고 그렇게 악을 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딱 한두 발 쏘는 거 아니야? 한꺼번에 막 여러 발씩 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망망대해에 그 수십만 발짜리 수백만 발짜리 그 미사일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죠. 그거는. 차라리 시험을 하겠으면 한 발만 하면 되잖아요. 네. 왜 여러 발씩 하면서 그렇게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지. 돈 없는 사람이 과시하는 게 제일 꼴배기 싫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북한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순항 미사일 그 하나에 우리 돈으로 쳐도 그게 몇백만 불이겠는데 그렇죠. 그 몇백만 10원이죠. 달러짜리겠는데 그거를 여러 개씩 쏴놓고 그걸 또 좋다고 앉아서 보면서 시대면서 네. 보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저는 우리 아들이 조그말 때 아들 딸이 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의 뇌를 그려놨더라고. 이거 아빠 우리 동생 내 동생 뇌야. 뭐면 게임, 먹는 거, 뭐 아웃백 무슨 무슨 식당 이름 같은 거 이게 우리 동생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야, 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그놈이 좋아하는 것만 잡아놓긴 했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을 그려보면 네. 그냥 핵과 각종 미사일, ICBM, 중거리, 단거리, 대형 방사포, 순항 미사일, 함대함, 지대함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차피 실전에서 쓰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사실. 그걸 쓰면 망하죠. 그렇죠. 그 나라가. 한 발도 쓰지 못할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정말 제가 정말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분들이 이걸 보실 거고 북한 지도부 측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 불장난 한번 잘못하다가는요 정말 북한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정말 벼르고 있고 그렇죠. 지금 한미일 관계가 철통 같은데 여기다 대고 잘못했다가는 정말 끝! 네. 이 말이라는 걸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저는 참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미사일도 발사했으니까 이제 뭐 커뮤니티 반응이나 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읽어보고 왔거든요. 예. 저는 이 반응을 보면 김정은이 뒷목을 잡을 거라 생각하는 게 아무도 정말 놀랍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뭘 하든 예. 미사일 10발을 쏘든 100발을 쏘든 이젠 정말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한테 겁을 주고 어떤 위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정말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런 무쓸모한 행위다라는 것을 좀 이젠 알았으면 좋겠다. 예. 이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